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입니다. 작년 22년은 한마디로 영끌 비트로 집을 뒤늦게 산 사람들의 순환 시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태풍이 불면서 수도권, 중소형, 신축을 중심으로 값이 떨어진 게 특징입니다. 시장의 주축이 베이비부머에서 MZ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양상도 달라진다. 시장의 핵심 세력이 달라지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도 변화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 침체 속에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인데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 하락, 그리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한 3에서 한 4% 정도 하락,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전국적으로 한 3 내지 한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을 상반기까지는 하락폭이 크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낙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는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한 해가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인데,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1%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공급 부족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새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10년 평균치보다는 한 1.5% 정도 늘어난 겁니다.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고금리 태풍에다가 이런 경기 침체로 워낙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택시장 내부 변수보다는 금리나 아니면은 이런 거시경제, 이런 외부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나 매매나 동조화하고 있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이 대출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 대출 금리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고, 당연히 전세 수요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 주도로 월세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하락장에서 보면은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과거보다 높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2012년 하우스푸어 당시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칫 이제 깡통 전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깡통 주택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아무래도 급매물은 어쨌든 계속해서 나올 텐데,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에서 그리고 신축에서
그리고 중소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매물 요새 보면은 집주인들이 반대 때문에 중개업소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잘 못 올린다고 그래요. 과거에 주로 다리품을 많이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중개업소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다리품의 철학이 굉장히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분양도 결국은 시장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가장 큰 재건축 사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약이 부진했는데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가격이 싸지 않으면 분양을 꺼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손실 회피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철저한 옥석 가리기, 차별화 양상이 새해에도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전망보다는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전망을 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전략,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과 프라이스, 가격을 동시에 보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싸게 사는 거. 첫 번째도 싸게 사라, 두 번째도 싸게 사라, 세 번째도 싸게 사라. 타이밍은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맞추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다. 불황일 때 이제 그 갈아타기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불황기 때는 이 주거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번 장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값 하락이 주로 상급지보다 중하급지에서 시작이 됐고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내 집을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 같은 동네에서 갈아타는 거는 별로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급지라고 하더라도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 주로 대단지에서는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가 됩니다. 그 급급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될 텐데, 그 급급 매물이 다른 매물에 영향을 연쇄적으로 주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시세가 포착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 그리고 신축, 중소형을 중심으로 좀 갈아타시기를 하는 거, 이거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저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3트랙 세 가지 방법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급급 매물, 제가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분양시장도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그쪽으로 도전하셔도 되고, 법원 경매에도 아마 새해 특히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특히 중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나올 텐데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위험을 가장 회피하는 방법은 싸게 사는 겁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V자형 반등이 어렵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갑작스럽게 저금리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두고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매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통계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시장 흐름이 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파악하는 것도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